정부가 결국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모양새, 거기에 불안감을 느꼈다는 뜻이지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값을 보면 벌써 15주 연속 상승을 했고요. 또 상승폭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6월 24일에 0.18% 올랐는데 7월 1일에는 0.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5월 달에는 5천 건이 넘어섰거든요. 6월에는 6천 건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거래 건수까지 늘었다는 것은 결국 집값에 대한 급등에 대한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은요 12조에 달합니다. 12억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1억 9천만 원이 넘어섰거든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집값이 올라간다는 신호 당연히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잖아요.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정확한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그것은 정책 자체가 신뢰를 잃거든요. 그만큼 정책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가계대출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가계대출이 비상이다 그래 놓고 말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대출 수요를 부추겼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게다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2%대예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 집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여기에다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이거 말입니다. 원래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시행 안 했습니다. 9월 1일로 연기시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마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요. 과자 준다고 해서 안 주면 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저는 딱 그런 짝 같아요. 정책의 일관성이 흩어졌고요. 정책의 일관성이 흩어지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이랬거든요. 그래서 26차례인가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지만 정부의 대책 자체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집값은 폭등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조짐이 좀 보여요. 저는 그래서 두렵다는 생각을 듭니다. 윤석열 정부도 공급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제때 못 해주니까 시장에서는 더 불안감이 왔죠. 집값이 올라간 데는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대출 금리가 낮아진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분양가가 올라간 게 중요하거든요. 자재비가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근본적인 대책은요 계속 변죽만 울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임대차 2법 개정해야 돼요. 움직이도 안 하잖아요. 답답하죠. 막 화가 납니다. 어떨 때는. 임대차 2법이라는 게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 계약하는 거하고 4년 계약하는 건 틀립니다.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 가격이 높겠죠. 당연히. 저는 이거 당연히 바꿨어야 돼요. 안 바꿨잖아요. 소수당이라고 못 바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수당이라도요. 설득하고 또 국민들도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국민의 힘을 빌어서 다수당을 억제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그거 못했습니다. 게다가 재건축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 건축비 올라가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올라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런데 건축비가 올라가는 그 기조에 보면 인건비 폭등이 모든 건축비가 올라가는데 엄청나게 기여했거든요. 최저임금 올라가고 주 52시간제 되고 나서 지금 시장 완전히 망했잖아요. 여러분도 표준 건축비도 있지만 분양 평당 분양가를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속도 조절, 그리고 주 52시간제에 대한 이게 더 해결책,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 제도를 타파해야 되는 것,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뭐 고용노동부 장관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제를 모르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경제를 모르니까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는 거고요. 경제의 혁신을 더 빨리 가지고 오고 개혁을 단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곳곳에서 터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대책을 또 발표하고 또 발표하고 또 발표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신뢰에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경제의 원초적인 개혁, 최저임금과 더 중요한 주 52시간제, 그리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차 3법, 이거 개혁 안 하고는요 특별한 다른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받아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한다는 것, 결국 이것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정부가 결국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